일단 봅시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혹시 질문 있니? 유제에서 있는 사람 없어? 넘어가자. 36, 37페이지 질문 5번 5번 말고 없어? 이제 5번 어디에서? 어? 두 함수가 같다는 게 뭘 말하는 거야? 말했지. 식이 똑같은 게 아니라, 물론 식이 똑같아도 같겠지만, 식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게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x라는 모르는 어떤 x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을 정의역으로 쓰는 fx가 x 세제곱이고 gx가 4x인 상황. 그러면 얘네 둘이 똑같다는 건 얘한테 예를 들어 얘한테 1을 넣었더니 얘한테 g에다가 1 넣었더니 얘네들이 똑같이 나왔어. 2를 넣어도 똑같고 3을 넣어도 똑같아. 이러면 fx랑 gx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결론은 뭐야? 얘네 둘한테 요 두 식한테 뭘 넣어야 둘이 똑같을까를 고민해야겠지. 그래서 x 세제곱과 4x가 언제 똑같을까? x가 몇일 때, x에다 몇을 넣었을 때 얘네들이 똑같은지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넘겨서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돼서 얘네 둘은 x에다가 0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2를 넣으면 둘이 똑같아요. 뭐 보이지? 똑같은 거. 그러니까 뭐야? 결론은 정의역이 얘네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fx랑 gx는 똑같겠지. 다른 수가 들어가면 fx랑 gx는 똑같아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의역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요 셋밖에 없어. 근데 정의역이 0으로만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로만 있을 수도 있고 2로만 있을 수도 있고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결론은 뭐야? 요 3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정의역의 개수가 되겠지 곧. 그러면 2의 세제곱계인데 문제는 거기에서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라고 했으니까 이 2의 세제곱 안에는 공집합도 있으니까 부분집합 중에는 한 개를 빼야겠지. 자, 또 36, 37 없으면 넘어간다. 넘겨서 38, 39 질문이니? 16, 17, 15, 3번. 15, 16, 17 하고 3번. 18번? 18번 누구야? 저기? 자, 15번 보자.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얘는 0보다 작을 때는 x제곱 써야 되고 0 이상일 때는 마이너스 2x 써야 된대. 자, 이때 fx가 두 가지 식을 쓸 수 있는데 구하라는 게 f 역함수 합성 f 역함수의 4 넣으래. 자, 이거 물론 드모르간으로 해도 되지만 이거 합성함수 그래프, 합성함수 구하는 게 더 귀찮으니까 그냥 역함수 그대로 가자고. 자, 어차피 순서도 역함수여도 똑같이 순서대로 합성이니까 얘를 구해서 그 값을 얘한테 집어넣으면 되지. 자, 그러면 f 역함수의 4값을 구하자. 자, 얘의 값이 뭔가 있다 치자. 그 말은 우리 배웠듯이 원래 함수에 뭘 넣어야 4가 나오는지 알고 싶은 거야. 나 일부러 시각화하려고 그냥 네모칸 친 거니까 너희 풀 때는 굳이 안 해도 돼. 자,
원래 함수에다 뭘 넣어야 4가 나올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원래 함수가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지. 뭔지는 모르지. 그러니까 다 해보는 거지. 그래서 요거에서 만약에 위의 식에서 4가 나오기 위한 x값을 찾아보니까 x제곱이 4가 떠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 x는 2 아니면 마이너스 2겠지. 다음 아래식에서 4가 뜬다면 얘가 4라는 소리니까 그때 x는 얘겠지. 근데 뭐야? 문제 조건이 있었지. 뭐야? 이 식은 0 이상, 0 미만일 때 써야 되고 얘는 0 이상일 때 써야 돼. 즉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식을 만족시키는 x값은 0보다 작아야 돼. 얘가 가능하지. 그지? 다음 이 식을 만족시키는 x값은 0 이상이어야 돼. 근데 여긴 0 이상인 게 없지. 그러니까 되는 게 얘밖에 없어. 뭔 소리냐?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x가 지금 마이너스 2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2를 진짜 넣어봐. 그러면 f 역함수의 4값이 우리가 마이너스 2라고 찾아낸 거잖아?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겠지? 그럼 요거 뒤집어 보면 원래 함수에 마이너스 2를 넣었더니 4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잖아? 마이너스 2니까 막 0보다 작은 수니까 얘한테 넣어서 4가 나왔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찾아낸 게 얘가 마이너스 2구나.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지. 얘가 마이너스 2인 걸 알아냈으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f 역함수의 마이너스 2 값을 구해야지. 얘도 마찬가지겠지. 몰라. 원래 함수에 뭘 넣어야 마이너스 2가 나올까? 그럼 얘도 당연히 두 가지로 나누겠지. 윗식 아래식 뭐 쓸지 모르니까. 그럼 윗식에다 생각해보면 x제곱이 마이너스 2가 떠야 돼. 불가능하지. 허수 나오니까. 다음 아래식에다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x값 찾아보니까 1 나오지. 그럼 방금 경험상 x가 0 이상일 때 아래식을 쓸 수 있는데 내가 구한 x값이 진짜로 0 이상인 값이 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1이니까 얘도 1이겠다. 그래서 정답 1.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으로 나뉘어진 함수를 역함수 또는 합성함수를 할 때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문제 조건에 맞는 애로 찾아가야지. 뭐가 될지 모르니까. 어떤 함수에 fx 중에 위식을 쓸지 아래식을 쓸지 모르니까 둘 다 해봐서 나오는 애들 중에서 문제 조건에 맞는 애. 위식을 썼다는 건 음수란 얘기고 아래식을 썼다는 건 양수란 얘기니까 그 조건에 맞는 애가 얘밖에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 라는 얘기고 다음 16번 fx랑 gx가 나와 있고 이때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에 x를 넣었더니 ax 플러스 b가 나왔다. 뭐야 이건? 진짜 역함수를 구하란 얘기지. 그지? 대입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의 식을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지. 방금 했던 것처럼 굳이 역함수를 안 구하고도 구할 수 있지만 이건 대입값을 하는 거니까 대입을 역함수를 안 구해도 구했지만 16번 같은 경우는 역함수의 식을 만들어라 라고 했으니까 이건 방법이 없지. 만들어야지. 자, 그래서 16번 식을 보면 이렇게 있고 구하라는 게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단순하게 가자. 요거 구하래. 그러면 g 역함수를 구하고 f 역함수를 구해서 합성을 하면 답은 나오겠지. 근데 역함수는 귀찮잖아.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역함수를 계산하자. 그래서 얘를 묶어주자. 그럼 역함수 한 번만 해도 되잖아. 물론 둘 다 해도 돼. g의 역함수 구한 다음에 그 g의 역함수를 f의 역함수 구한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해도 당연히 답은 나오지. 근데 역함수의 횟수를 줄이는 게 더 좋으니까 묶어서 하자는 게 좀 더 이쁜 거고. 그래서 뭐 하면 돼? g 합성 f를 구한 다음에 걔 역함수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g 합성 f를 하면 f를 g의 자리에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지. 이게 누구야? G 합성 F. 그럼 얘의 역함수만 구하면 정답이니까 Y로 바꿔주고 역함수 구하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와 B를 곱하니까 정답 마이너스 16분의 5가 되겠다. 됐고, 다음 17번. 자, F랑 G 두 개가 있는데 뭐 저딴식 줘놓고 쟤를 구하래. 이건 뭐 간단한 문제네.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G 역함수 합성 fx가 2x 플러스 7이다. 근데 구하라고 하는 애를 보니까 f 역함수 합성 g 마이너스 2란 말이지. 그러면 봤을 때 보여야지. 이거는 보여야지. 얘와 얘의 관계가 얘의 역함수가 얘구나. 얘한테 전체 역함수 붙이면 얘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합성으로 묶여 있어서 복잡할 건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fx가 2x 플러스 7일 때 f 역함수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뭐 나오니? 랑 똑같은 거지. 치환했다고 생각해도 좋아. 뭔 소리인지 이해되지? 얘를 한 덩어리로 보면 어떤 함수가 얘인데 그 어떤 함수의 역함수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뭐 나오니? 랑 똑같은 거니까. 즉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G 역함수 합성 F의 역함수 마이너스 2. 똑같잖아. 그지? 이거 정규함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치환했다. 이제 보이지? 얘를 치환했다라고 한다면 원래 함수가 얘라면 걔의 역함수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뭐 나오니? 라고 물어본 거랑 똑같으니까 똑같이 뭐 하던지 얘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요걸 풀게 되는 거지. 풀면 되겠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x값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오겠다. 뭐 줘? 없어. 있네. 아유, 숙제했어? 시작했어요. 이해되고 있어, 얘들아? 지금 안 된 사람들? 다음 18번. 18번은 이제 그래프적으로 봐야 되지. fx가 이차함수고 지금 보이지? 오히려 18번에서는 뭐 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fx의 정의역의 범위로 이 x는 2 이상이다 라고 주어져야만 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얘들아? 요 말 없으면 이 문제 틀린 거야. 이해되지? 뭔 말하는지? 2차 함수는 애초에 1대1 함수가 안 되니까 1대1 대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원래 역함수 없어. 근데 역함수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면 돼? 꼭지점 이상 잘리면 돼. 그지? 근데 지금 x는 2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꼭지점이 2니까 딱 절반만 남았으니까 얘는 역함수가 가능. 자, 근데 그 fx가 절반짜리 2차 함수랑 걔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날 때 그 PQ의 길이 구하시오. 역함수 구하는 거 아니었지. 뭐 아직 무리함수 안 배웠으니까. 무리함수를 배워도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할 일은
배웠지? 뭐 이거 대충 뭐 굳이 그릴 것도 없겠다. 얘의 그래프가 2,2가 꼭지점이네.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얘의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니까 뭐 요렇게 생겼겠지. 굳이 그리자면. 그러면 교점 두 개는 여기랑 여기일 텐데 이 두 교점은 원래 함수와 fx의 교점이기도 하지만 y는 x와의 교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 세 개는 모두 다 교점을 공유한다. 그러므로 문제에서는 얘와 얘의 교점을 구하라고 했지만 굳이 얘를 구할 거 없이 아이고 얘가 아니지. 굳이 얘를 구할 거 없이 얘와 얘의 교점을 찾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과 x가 언제 같은지를 보면 되겠지. 얘네들의 교점이니까. 풀어주면 2랑 3 나오네. 근데 이 두 점은 x좌표가 2랑 3이라는 건 알았지만 y좌표도 똑같지. y는 x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 요 길이는 간단하게 나오겠네. 간단한 문제지 이거. 자, 다음 39페이지에 3번. 자, fx랑 gx가 정해져 있고 뭐 저딴식이 성립한데 보자. 그럼 그 저딴식이 뭐냐? 보자. G합성 F의 전체 역함수가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랑 똑같대. 그러면 이걸 진짜로 다 할 수는 없잖아. 이거 언제 다 해. 그래서 얘를 바꾸든 아무거나 바꾸면 되는데 자 얘를 바꿔보자. 역함수 하나 있는 게 편하니까. 자 요거를 바꿔보면 얘가 역함수를 묶는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지. 그럼 보니까 둘 다 똑같이 역함수인데 얘는 G합성 F고 얘는 F합성 G야. 근데 얘네 둘의 역함수가 똑같대. 그 말은 뭐야? 얘네 둘이 똑같다는 얘기지. G합성 F와 F합성 G가 똑같다. 그럼 요걸 가지고 F와 G의 성질을 알 방법은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진짜로 해봐야지. G합성 F도 해보고 F합성 G도 해서 둘이 똑같다라고 식 세우는 수밖에 없어. 계수 비교해야지. 자, 그럼 G합성 F를 해보면 F를 G에다 넣어야지. 이렇게 나오고 다음 F합성 G는 G를 F에다 넣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랑 똑같으면 되겠지. 그러면 1차항 똑같고 상수항만 똑같으면 되겠네. 해서 대입값은 마이너스 10이다. 역함수가 잘 안 되는구나. 아, 얘들아,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시험 본대. 학원 전체. 범위가 어디까지였지?
원까지. 그냥 가볍게 봐. 어렵게 안 낼 것 같아. 자, 정리됐으면 40페이지 1번 보자. 자, 뭐 당연한 얘기를 써 있고, 어떤 수가 소수라면 f에다가 그 소수 p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그 소수의 2배래. 뭐 그런가 보지. 그러면 뭐 예시를 몇 개만 써볼까? 소수를 넣어야 되니까 f2는 4라는 소리고, f3은 뭐 6이라는 소리고, f5는 뭐 10이라는 소리고, 뭐 7도 할 수 있고 별의별 거 할 수 있겠네. 자, 다음 이 이상의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그 두 수를 곱한 값의 함수값은 각각의 함수값을 더한 값이래. 그러면 여기 있는 걸로 얘기를 들자면 f2 곱하기 3은 f2 더하기 f3이라는 소리니까 f6은 10이라는 소리지. 즉 소수의 함수값은 2배 하면 되고 합성수의 함수값은 그 걔네들의 소인수 분해를 한 뒤에 그 요소들끼리 함수값을 더하면 되겠대. 이 얘기지. 자, 근데 구하라는 건 F40. 자, 그럼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걸로 40은 소수가 아니지.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해야겠다. 얘가 누구누구의 곱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얘네들 이 모양을 만들 거 아니니.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을 구하려면 얘네들을 알려면 뭐야? 얘네들은 소수여야 되니까 얘를 소인수 분해하자. 소인수 분해하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5니까 이렇게 하자. 그냥 쉽게 가자.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얘는 F8 더하기 F5를 하면 돼. 얘는 알잖아? 그럼 얘만 구하자. F8 구하는 건 어렵지 않지. F8은 일단 F4를 먼저 구해야겠네. F4는 F2 더하기 F2니까 8이고, 그러면 F8은 F2 더하기 F4지. 10이겠다. 끝. 얘는 12, 얘는 소수니까 2배인 10. 정답 22. 보기보단 복잡하지 않아. 소인수 분해만 잘해서 쪼개면 되지. 자, 다음 2번. 자, 집합x 원소 1, 2, 4, 5고 그 x는 정의역이자 공역이래. 그리고 얘의 역함수가 존재한대. 그 말은 남는 y, 겹치는 y 없다는 얘기. 1, 2, 4, 5가 각각 정역과 공역이 한 번씩만 만나야 되는 상황. 이런 것도 조금만 머리 쓰면 되거든? 자, 보자. 이때 첫 번째 준 조건이
지금 요 페이지를 내가 풀고는 있지만 얘들아, 이런 거를 너희가 풀어버릇해야 돼. 못 풀어도 그냥 냅두지 말고 좀 그냥 막연히 어렵겠거니 하고 넘기지 말고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내가 말해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랑 너희가 혼자 풀어봐서 드디어 풀어내든 아니면 결국 못 풀든 그 경험 차이가 있어. 자, 보자. 얘를 만족한대. 다음 두 번째 조건. 역함수에다가 1 넣은 거랑 역함수에다 2 넣은 거랑 더하면 6 나온대. 자, 요 두 개로 뭔가 대응하는 걸 찾아야겠지. 자, 요거 보자. 여튼 간에 X값이 될 수 있는 거 얘네밖에 없고 Y값이 될 수 있는 거 얘네밖에 없어. 자, 그때 어떤 얘랑 얘가 뭐가 있겠지. 얘 후보 1, 2, 4, 5, 얘 후보 1, 2, 4, 5, 얘 후보도 1, 2, 4, 5지. 그러면 결론은 뭐야? 1, 2, 4, 5 중에 두 개를 골라서 더했더니 얘가 나왔대. 그럼 여기 있는 수들 중에서 두 개를 더해서 나올 수 있는 수가 누가 있는지를 봐야지. 예를 들어 1과 2를 더하면 여기 있어? 없잖아. 1, 4 더하면 5 있지. 2, 4 더하면 6 없잖아. 뭐 4, 5 더하면 9 없잖아. 그러니까 두 수를 더해서 어떤 한 수가 나오는 1, 2, 4, 5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1과 4를 더한 5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가 1이고 얘가 4일 때 얘가 5던가 또는 얘가 4고 얘가 1일 때 얘가 5던가 요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당연히 나눠서 풀겠지. 뭐가 맞는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상황이라고 해보자. 보기도 편하게 해볼까? F2가 1이고 F5가 4고 F4가 5인 상황. 자, 그럼 이제 일로 넘어가겠지. 여기서 검증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일단 역함수긴 하지만 여튼간에 역함수여도 어차피 x값과 y값은 동일한 풀이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두 수를 더했더니 6이 나왔대. 그럼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수들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더했을 때 6이 나오는 건 1, 5 아니면 2, 4밖에 없지. 그지? 그럼 1, 5 아니면 2, 4인데 자, 역함수의 성질을 알고 있다면 요거 F에 뭘 넣어야 1이 나오냐랑 F에 뭘 넣어야 2가 나오냐랑 똑같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예시로 든 요 세 가지 경우 요거일 때, 이 케이스일 때 지금 여기에 겹치는 게 있지. 여기 겹치잖아. 그러니까 얘가 2라는 거지. 얘가 2야. 얘가 2라는 소리지. 그럼 얘는 자동 4네. 그럼 얘가 4라는 소리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얘 때문에 얘가 2여서 얘가 자동으로 4가 되네. 그러면 여기서 알게 된 게 뭐야? 추가로 알게 된 게 F4가 2다지. 써놓고 보니까 뭐야? 안 맞지. 불가능하지. 첫 번째 케이스 안 되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로 잡고 나서 이쪽 역함수 쪽으로 가봤더니 오류가 발생하지. F4의 값이 두 개가 나오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안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겠지. 두 번째는 요게 아니라 요 경우일 때. 둘 중에 하나니까 얘 첫 번째 게 안 됐으니까 당연히 두 번째겠지. 자, 요렇게 됐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또 역함수로 가보자. 또 마찬가지겠지. 원래 함수에 뭘 넣어야 1이 나오고 원래 함수에 뭘 넣어야 2가 나오는지를 찾으면 되는 거고 겹치는 게 있나? 있네. 이번엔 얘가 겹치네. 아이고 얘가 겹치지.
그러니까 얘가 5네. 그럼 얘가 5라는 소리지? 그럼 그거에 맞춰서 얘가 무조건 1이어야 되네. 그럼 얘가 1이라는 소리지?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된 얘를 여기 밑에다가 쓱 써보면 딱 들어맞지? 1, 2, 4, 5가 정의역과 공역에서 한 번씩 딱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오지. 그러니까 얘가 맞네. 그럼 끝났지? 구하라는 거 구해주면 뭐 정답은 어렵지 않게 25. 요거 찾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지. 둘 중에 뭐가 맞을까를. 됐니? 자, 다음 3번 맞은 사람. 없다고? 진짜로? 그래? 자, 보자. 오늘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있다 하겠지만 오늘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이거거든? 몇 개는 내가 풀고 몇 개는 너희가 풀어보자. 자, 일단 우리 지금 원래 하고 있던 그 40페이지 3번 그 문제랑 유사한 문제로 1번을 볼 수 있는데, 자, 보자. 얘들아, 일단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이거 배웠는데도 지금 까먹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 그치? 뭐 언젠가는 알겠지. 언젠간 기억하겠지.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 자,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첫 번째는 진짜로 식을 만드는 거야. 합성함수의 그래프의 식을 만드는 거야. 진짜 합성을 해서. 식을 만들어서 여기부터 여기 구간에서는 이 식이고 저기부터 저기 구간은 이 식이고 이렇게 해서 구간 나눠서 다 그리는 거야. 식 다 찾아서. 그래야 할 때가 있어. 그리고 식을 안 하고 그냥 그래프로 바로 가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얘는 식을 거쳐서 그래프로 가는 거고, 얘는 그냥 그래프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 얘가 좀 더 디테일해. 식이 있으니까, 기반인 식이 있으니까 좀 더 디테일해. 그래서 얘는 좌표가 필요할 때 주로서 식을 거쳐서 가는 거. 그 좌표가 필요한 게 뭐야? 가장 좋은 얘가 거기 있는 3번, 여기 프린트에는 1번처럼 넓이 같은 거 구할 때. 그래프는 말 그대로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면 되는. 그래프가, 합성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면 되는 상황일 때는 굳이 식을 거칠 이유는 없어.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건 일단 문제에서 애지간하면 개형을 물어볼 테니까 얘를 추천해. 왜냐면 이게 식을 일일이 다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좀 귀찮아. 내가 추천하고 너희가 기억해줬으면 하는 건 이거야, 얘들아. 요거 식 만드는 거 어려운 게 아니야. 되게 쉬워. 쉬운데 귀찮아. 좀 많이 해야 되거든. 자, 그래서 뭘로 먼저 할까? 자, 책에 있는 답을 하니까 책으로 예를 들어줄게. 책 보자, 얘들아. 40페이지 3번 볼게. 이걸로 예를 들어볼게. 자, 지금 이거 할 거야. 문제 보면 보이지? 왜 이거 하는지. 자, 문제 보자. fx가 두 가지식으로 나뉜대. 2x 플러스 3과 x 플러스 2로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얘는 x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 쓴대. 자, 이때 f 합성 f의 그래프를 그려보래.
자, 그러면 알잖아, 얘들아. 합성할 줄 알잖아? fx를 다시 f의 x자리에다 집어넣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fx가 두 개인 거지. 얘를 얘한테 넣을 수도 있고, 얘를 얘한테 넣다는 거나, 얘를 얘한테 넣다거나, 얘를 얘한테 넣을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경우가 많아져.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좀 귀찮아. 식을 다 계산하기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최종적으로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얘들아 넓이 구하는데 좌표 모르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좌표를 정확하게 찾아야 되니까 이때는 식을 쓰는 게 좋다고.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거 내가 추천하는 방법 아니야, 얘들아. 식 만드는 거 내가 합성함수 그래프에서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식을 일일이 찾는 거는 내가 비추해, 얘들아. 너무 손이 많이 가거든? 그냥 그래프 개형만 그리면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그리면 돼. 그 방법은 이따 얘기할 거고. 근데 얘는 하필이면 넓이까지 구하랬으니까 정확한 좌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짜로 식을 만들자는 거야. 자,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식 만드는 것도. 잘 들어봐. 자, 첫 번째로는 어차피 얘가 더 마이너스 1 미만일 때니까 이 식이 먼저 들어올 거 아니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린다 쳤을 때, 얘들아. 일반적으로. 그러면 자, 요 식에다 집어넣을 때가 있겠지. 잘 생각해봐. 얘는 안 헷갈렸으면 좋겠네. 자, 첫 번째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 식 쓰는 거지. 그지? 그래서 넣어서 얘 무슨 함수값이 나왔다 치자. 그 나온 함수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또 얘를 쓰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얘한테 몇을 넣어야 마이너스 1이 나올까야. 오케이? 그래서 얘의 값이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이 나올까를 보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지.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를 넣었을 때 생각해봐. x가 마이너스 2일 때 딱 얘가 마이너스 1 떠.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를 넣어?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가 나오겠지. 그러면 그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를 다시 한번 얘한테 넣을 수 있잖아. 이래서 이게 첫 번째가 되겠지. 그래서 얘의 여러 가지 식 중에 첫 번째 식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야. 범위가 하나 새로 생기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자, 얘를 다시 한번 얘한테 넣겠지. 그러니까 구성이 이렇게 되겠다. 첫 번째 식을 첫 번째 식에 넣어야 돼. 내 말이 요 첫 줄 이해되니, 얘들아? 요 범위랑 첫 번째 식을 다시 첫 번째에 넣으려면 첫 번째 식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잖아. 내 말 이해됐어, 얘들아? 첫 번째 식을 이게 첫 번째 식, 이게 두 번째 식. 첫 번째 식의 함수값을 다시 첫 번째 식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계산에서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되잖아. 근데 두 번째 식에서도 여전히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안 되는 거지. 왜? 얘한테 마이너스 1로 봐. 예를 들어 1 나오잖아. 그럼 그 1 나온 거를 얘한테 넣을 수 있어? 얘한테 넣어야지. 이해됐어? 뭔 소린지?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순서가 얘 두 번, 맨 처음엔 얘네 두 번, 맨 마지막에 뭐겠어? 얘네 두 번이겠지. 그 사이에는 얘를 얘한테 넣을 때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요게 이해되면 되더라. x가 왜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생긴 건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얘의 함수값이 딱 마이너스 1 나와서 그래.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얘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서 합성 두 번째 할 때도 이 식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얘들아? 그래서 계산해주면 첫 번째 식이 4x 플러스 9가 나오겠다.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첫 번째 식. 지금 이거 듣기만 해 조금 귀찮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넓이 구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애지간하면 그냥 그래프 개형으로 하는 게 편해. 자, 첫 번째 식 나왔고, 이제 두 번째 식 보자. 두 번째 식에 보면은 일단 마이너스 2 이상은 깔고 가겠지. 자, 그럼 두 번째 식일 때는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아까 여기가 우리가 마이너스 2로 잡았던 이유가 뭐야? 첫 번째 식의 함수값을 첫 번째 식에 또 넣고 싶어서지. 그러면 그 반대 경우는 뭐겠어? 첫 번째 식을 먼저 했더니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 나와서 다음 식에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일 때지. 그치?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얘를 쓰지만 두 번째는 얘를 써야 돼. 그러니까 얘를 얘한테 넣는 상황. 즉, 요 상황이지. 됐니? 얘들아, 그러면 생각해봐. 이 오른쪽의 x의 범위는 일단 x가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첫 번째 수행이 얘 쓰는 거 아니겠어? 이해됐지?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요거를 얘를 고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골라서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서 두 번째 식에다가 얘를 집어넣게 된 거지.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마이너스 1이 오겠지. x가 일단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첫 번째 트라이를 얘를 쓸 테니까. 됐을까? 그럼 이제 끝났어. 마지막은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라면, 애초에 마이너스 1 이상이라면 첫 번째부터 얘를 쓰겠지. 그럼 얘를 써서 뭔가 나왔어. 그럼 두 번째도 자동으로 얘지. 왜냐면 얘한테 마이너스 1 넣어봐. 1 나오잖아. 이 값의 최소, 이 범위에서의 이 값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지. 1이지. 그치? 그럼 그 1은 또 얘 쓸 수밖에 없잖아. 얘는 고려사항 아니잖아. 얘의 함수값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인데 그 최소값이 1이잖니. 그 1은 다시 합성을 한다 쳤을 때 1을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작은 얘고 다음은 얘인 경우는 없지. 이해됐니? 그래서 마지막 식은 얘한테 다시 합성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fx의 식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 첫 번째 범위가 조금 어려워. 마이너스 2라는 범위가 새로 튀어나와서. 그럼 뭐 이 문제는 끝났지. 그래프만 그리면 끝.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얘니까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1이지. 어차피 이 함수 이어질 거야. 그러면 얘는 일단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x축, y축과 이루는 x축, y축이지. x축, y축과 이루는 도형이니까 요 점좌표는 구해줘야겠네. 그럼 요 점좌표는 y가 0일 때 x값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다. 자, 첫 번째 도형 그렸고,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요거 따져야지. 마이너스 2 넣으면 1, 맞지? 이어지고, 마이너스 1 넣으면 3 나오네. 두 번째 그래프 그렸고, 다음 마지막, 마이너스 1 이상일 때는 x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3 나오지? 또 이어지고, 기울기가 1짜리인 그래프를 쭉 그려주면 되겠네.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합성함수 그래프. 그러면 결론, 문제에서 원하는 도형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여기는 4겠지.
그럼 뭐 구하는 건 너희 편할 대로 직사각형에서 뭐 여기 빼도 되고 뭐 굳이 귀찮게 그럴 것 없이 뭐 예를 들자면 뭐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면 되겠네. 그치? 계산하면 어렵지 않게 답은 나오겠다. 그래서 답 구하면 정답이 8분의 45 나온다. 뭐 계산하는 거는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중요하고 지금 결론을 봐서 알겠지만 얘들아 식을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야? 요런 좌표 때문에 이런 특수 좌표 이런 거를 그래프 개형으로는 찾기가 되게 빡세거든. 그러니까 이런 좌표들이 필요한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되게 귀찮지만 식을 만들어서 일일이 합성함수의 식을 일일이 만들어서 그리는 게 맞다라는 거고 이해됐을까? 자, 됐으면 프린트로 넘어가서 얘들아 요거 좀 잘 좀 알아두자. 지금 1번 해보자. 시험 풀었어? 왜?
음. 왜? 답 나온 사람? 아니? 어렵지. 합성함수 그래프 어려워. 특히나 이거 식 만드는 게 오히려 어렵거든? 내가 그래서 식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도 문제 풀 때 거의 안 쓰거든? 이게 좀 상황적인 거를 잘 파악을 해야 식 만들 때 범위를 잡을 수 있게 되는데, 봐봐. 안 되는 사람들 봐봐. 우리가 방금 풀었던 문제랑 이 문제에 차이점이 있어. 똑같아 보이는데 차이점이 있거든? 뭐냐면 아까 3번 문제 식을 보고 여기 있는 1번 문제 다시 한번 보면 아까 3번 문제는 둘 다 증가함수야. 둘 다 증가함수야. 근데 여기 있는 1번은 위에 거는 증가함수고 아래 거는 감소함수지. 그러니까 아까는 잘 기억해봐 얘들아. 아까는 식을 1번, 2번식이라고 해볼게. 1번, 1번 합성이 있었지. 1번, 2번 합성이 있었지. 2번, 1번 있었나? 없었지. 없었잖아. 왜냐면 둘 다 증가함수기 때문에 내 말이 이해됐으면 좋겠네. 둘 다 증가함수기 때문에 첫 번째는 2번을 집어넣었는데 그 2번에서 나온 함수값이 1번 범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왜? 둘 다 증가함수기 때문에 애초에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3번 문제 말하는 거야. 애초에 3번에서 fx 그 자체의 그래프를 그리면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 함수의 함수값을 구해서 그게 1번 함수의 정의역 범위에 들어갈 리가 없어. 그러니까 2번을 1번에다 집어넣는 상황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순서대로 하자면 1번, 1번 있었고 1번, 2번 있었고 2번, 2번 있었지. 2번, 1번이 없었어. 오케이? 근데 여기 있는 1번, 지금 하고 있는 1번 문제는 얘들아, 얘는 증가함수인데 얘는 감소함수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어. 2번에서 시작해서 1번에다 집어넣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왜냐면 2번 첫 번째 정의역이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예를 들어 볼까? 얘들아, 여기서 2분의 3 써봐. 2분의 3. x에다 2분의 3 넣었다 쳐봐.
2분의 3은 첫 번째는 여기다 넣지. 2분의 3의 함수값 몇이야? 1이지. 그 1을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2번, 1번인 경우가 있어. 왜? 얘가 감소함수라서. 얘는 증가인데 얘는 감소라서 얘는 x가 커지면 y값이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얘를 시작은 얘를 썼는데 두 번째가 얘가 들어갈 때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식이 네 가지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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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1번, 2번, 2번. 물론 순서대로 하자면 좀 어려운데 순서대로 하자면 1번, 1번이 있고 1번, 2번이 있고 그 다음이 2번, 2번이야. 그리고 마지막이 2번, 1번. 왜냐면 다시 말하자면 얘는 점점 작아지니까 함수값이. 함수값이 어느 선을 넘어서 더 작아지면 얘 첫 번째 함수값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갈 때가 있는 거거든. 더 작아져서. 오케이?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얘들아 이거 하면서 식 안 하고 그래프로 하는 것도 보여줄게. 똑같은 문제를. 얘는 그래프라는 게 결론적으로 하자면 얘는 그래프로 그리는 게 훨씬 편해. 자, 얘를 1번씩, 얘를 2번씩이라고 한다면 이 F 합성 F의 식은 총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1번과 1번을 집어넣는 거, 두 번째가 1번에다 2번을 넣는 거, 1번에다가 아니라 1번을 2번에다 넣는 거, 다음이 2번을 2번에다 넣는 거, 마지막이 2번을 1번에다 넣는 거. 이렇게 4가지 순서로 나올 거야. 왜 순서가 이렇게 나오냐? 1번은 증가함수고 2번은 감소함수기 때문에. 2번은 이 첫 번째 요걸로 봤어? 요걸로 봐봐. 2번에다가 x값을 넣었어. x는 점점 커지고 있잖아 지금. 얘 함수값은 x가 작을수록 크거든. 여기서 쉽게 말하자면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x값이 클수록 얘 쓰는 거 아니야? 확률적으로? x가 크면 얘를 쓰고 x가 작으면 얘를 쓰잖아. 근데 얘는 x가 커질수록 y값은 작아져. 그러니까 초창기 얘를 쓰는 얘 함수값 요 범위에서의 얘 함수값의 초창기에는 여전히 클 거야. 근데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 함수값은 작아져서 얘 범위에 들어갈 만큼 작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1번씩에다 집어넣는 순간이 오겠지. 함수값이 작아져서.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된 거야. 원래 11, 12, 21, 22 같잖아. 근데 여기가 바뀐다고. 왜? 2번 함수가 감소함수라서. 어렵지. 자, 그래서 해보자. 아까 했던 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얘들아. 이거 정의역 잡는 거. 얘들아, 1번을 1번에다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냥 첫 번째로는 그래, x가 0부터 1 사이면 얘를 써. 근데 생각해봐. 야, x가 만약에 1이야. 그러면 함수값이 2 나오잖아. 그 2를 여기다 또 넣을 수 있어? 못 넣잖아. 그러면 두 번째 함수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려면 첫 번째 함수값이 1을 안 넘어야 되지. 1 이하여야 되잖아. 얘가 언제 1 이하야? 2분의 1일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정의역이 x가 2분의 1일 때까지야. x가 2분의 1이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x가 2분의 1이야? 여기다 넣었어. 몇 나와? 1 나오지? 그 1을 어디다 넣어? 여기다 넣잖아. 그러니까 1. 근데 2분의 1보다 커졌어. 예를 들어 3분의 2야. 4분의 3이라 하자. 귀찮으니까. 4분의 3이야. 그럼 몇이냐? 4분의 3은 얘한테 넣는 거 맞잖아. 아니지. 4분의 3 맞지. 4분의 3 여기다 넣는 거 맞지? 처음에는 넣었어. 몇 나오니? 2분의 3 나오지. 2분의 3 여기다 넣어야 돼? 아니잖아.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그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그러면 얘는 2x를 2x에다 넣는 거니까 4x가 나오겠네. 그러면 요게 정해지면 여기는 좀 쉽지. 얘는 이어받아서 2분의 1부터 언제까지? 1까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니?
사실 등호는 크게 막 그런 건 없어. 어차피 이어지거든. 자, 그러면 얘는 1번을 2번에다 넣어야겠지. 요범이라면 첫 번째 x값을 위에 식을 쓰는 거 맞잖아. 그치? 근데 그 나온 함수값이 뭐야? 요범이라면 1 초과인수가 나오게 돼서 아래식을 쓰게 된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 그러면 1번을 2번에다 넣으니까 1번을 2번에다 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됐고, 다음 요거. 자, 일단 2번 식이 처음에 들어왔다는 건 x가 일단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언제까지겠어? 얘가 1이 되는 순간까지지. 얘가 1보다 얘 함수값이 1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그 두 번째 합성에서는 얘를 써야 되잖아. 정렬이 이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언제 1이 됐는지를 봐야 되지. 언제야? 2분의 3일 때. 요 범위에서는 얘를 썼어. 나온 함수값이 여전히 얘야. 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얘를 얘한테 합성하게 되겠지. 마지막 요때는 2번을 1번에다 넣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2분의 1) 넣으면 1이지. 이렇게 그려진다. 아, 미안. 2분의 1은 2지. 몇 떠는지. 미안. 그래서 얘도 넓이 1, 얘도 넓이 1. 정답 2. 할 수 있겠는 사람. 할 수 있겠다. 자, 처음에도 말했지만 얘들아, 이 방법은 내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식 세우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지, 얘들아. 생각보다 힘들어. 왜냐면 이런 걸 따져야 되거든. 좀 빡세.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식 안 세우고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이거 나한테 배운 사람 있지? 나랑 공수토 해본 사람. 니네 했었잖아. 안 했냐? 안 했다고? 내연이 했었고. 서연아, 너도 했었잖아. 채원이 했었나? 그치? 겨울방학 때. 잘 봐. 내가 추천하는 방법.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애초에 식을 세우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야. 오늘 진도 못 나가도 돼, 사실. 이것만 너희가 모두 다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걸로 족하거든?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냥 fx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fx 그래프는 이거 못 그리는 건 문제 있지, 얘들아?
0에서 1까지는 2x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1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하니까 1 넣으면 2 나오니까 여기 이어받고 2 넣으면 0이니까 이렇게 뚝 떨어지네. 얘가 fx 그래프지? 근데 문제에서 시키는 건 f 합성 f란 말이야? 그러면 두 개 그리자고. 똑같은 걸로. fx 두 개 그리자. f 합성 f를 했으니까. 자, 얘 합성 얘야. 됐지? 그래서 f 합성 f의 그래프를 이제 엿다가 그릴 거야. 해보자. 요거를 잘 이해하기바래. 아까 식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다? 좋다기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난 이걸 추천해. 요거 알아먹으면 이제 애지간한 문제들은 다 풀거든. 뒤에 있는 뭐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잘 봐, 얘들아.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할게. 뭐 둘 다 fx긴 하지만 얘들아, 만약에 예를 들어 F1이 2야. 그리고 G의 2가 5야. 근데 합성함수를 내서 G 합성 F를 했다 치자. 이런 함수가 있어. 됐지? 그러면 G 합성 F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함수 값으로 따졌을 때 여기에 뭐 쓸 수 있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이용한다 친다면 여기다 몇 써? 숫자? 1 쓰지? 여기다 몇 써? 5 쓰지. 이해됐지? 당연한 거잖아? 잘 봐. 합성함수는 내가 합성함수 설명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결국 여기 숫자는 3개잖아. 1, 2, 5 3개 있잖아. 근데 실제 합성함수에서 나오는 숫자, 눈에 보이는 숫자는 누구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자, 그러면 그 2개가 누군지만 알면 돼. 그 2개가 여기 있는 1은 누구야? 첫 번째 함수의 정의역이지. 오케이? 첫 번째 함수의 정의역이 나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첫 번째 함수의 정의역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이야. 첫 번째 함수의 정의역이 합성함수에도 정의역이지. 1을 넣었다. 이거잖아. 원래 흐름이 이거잖아. 1을 넣었더니 2가 나왔고 2를 넣었더니 5가 나왔네. 그래서 결론은 1을 넣었더니 5가 나왔다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거 이해됐으면 돼. 그러니까 합성함수에서 나오는 건 첫 번째 함수의 정의역이 나오고 두 번째 함수의 치역이 표현이 되는 거야. 얘네들을 이어주는 2는 안 나와. 그러면 여기는 1과 5를 여기다 표현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X축이랑 Y축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황을 여기 그래프, 합성함수의 그래프로 그린다 친다면 얘는 1,5를 지난다 라고 쓰겠지. 2는 그냥 이어주는 역할일 뿐 여기선 드러나지 않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거를 이해하면 돼. 지금 내가 말한 거를. 이해됐니? 그러면 얘들아 봐봐. 얘를 얘한테 넣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요 함수에 정의역이 있겠지. 치역이 있겠지. 얘도 정의역이 있을 거고 얘 치역이 있을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표현하는 건 누구냐면 얘의 정의역이 되고 얘의 치역이 얘의 치역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얘들아? 알잖아. 얘 1 넣었더니 2 나왔대. 2 넣었더니 5 나왔대. 그러면 1 넣었더니 5 나왔다. 요것만 표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함수에는 원래 첫 번째 함수의 정의역과 두 번째 함수의 치역이 표현되게 돼. 오케이? 그리고 그걸 이어주는 게 얘의 치역이 얘의 정의역이 되는 거고. 이게 합성함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1 넣었어. 2 나왔어. 그러면 얘가 2 넣었어. 5 나왔어. 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을 이어주는 거는 얘의 치역이자 얘의 정의역인데 표현되는 건 얘의 정의역과 얘의 치역이라고. 오케이? 이 구조 이해됐어? 일단 자 이해됐으면 이제 가보자.
부디 한 번에 이해가 되길. 그러면 자, 얘의 정의역을 표현해야 될 거 아니니? 그러면 얘를 첫 번째 식이라고 한다면 얘의 정의역에서 땡겨와야 되지. 얘의 정의역을 여기다 쓸 거니까. 그럼 얘의 정의역을 0부터 2라고 둘 거야? 아니지. 야, 니네가 눈으로만 봐도 이때 식과 이때 식은 다를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정의역을 너희 눈대중으로 나누는 거야. 임의로. 첫 번째 0에서 1까지로. 0에서 1까지라는 정의역을 내 임의로 나눠서 보자고. 0에서 1까지로. 왜? 식이 다르잖아, 이거. 오케이? 자, 0에서 1까지 정의역 땡겨왔어. 0에서 1까지 정의역 썼어. 됐지? 자, 그러면 x가 0에서 1일 때 이 구조 잘 이어지면 되더라? 0에서 1로 갈 때 y값은 어떻게 되고 있니? 0에서 2로 증가하지. 됐지? 0에서 2로 증가하는 게 얘의 치역이지. 근데 그 0에서 2로 증가하는 얘의 치역이 얘한테 뭐가 된다고? 정의역. 오케이? 그러면 얘가 0에서 2로 가는 정의역일 때 0에서 2로 갈 때 y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 0에서 2로 갔다가 0으로 떨어지지. 이해됨? 다시 0에서 x가 0에서 1로 갈 때 y값은 0에서 2로 가잖니? 그럼 그 0에서 2로 간다는 y값을 얘가 정의역으로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이어서 말하자면 이거야. x가 0에서 1로 갈 때 y는 0에서 2로 가. 그 0에서 2로 가는 걸 얘가 받아서 x가 0에서 2로 갈 때 y는 어떻게 되고 있어? 0에서 2 찍고 0으로 떨어지지. 근데 그 0에서 2 찍고 0으로 떨어지는 게 딱 절반씩 따라가지. 그거를 요 구간에서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거지. 똑같이. 이해돼? 요거 이해되면 아까 식 했던 거 있잖아. 그거 거의 안 써. 이게 훨씬 편하거든. 다시 x가 0에서 1로 갈 때 또 첫 번째 정의역을 잡았어. 그래서 0에서 1까지로 정의역을 잡았어. 합성함수 그래프로 됐고. 다음. 그럼 얘가 x가 0에서 1로 갈 때 y값이 어떻게 되고 있나 보니까 0에서 2로 증가하고 있지. 그럼 그 0에서 2로 간다라는 게 얘한테는 정의역이잖아. 그럼 얘가 0에서 2로 가는 정의역일 때 y값 어떻게 되고 있냐고. 0에서 2 찍고 0으로 떨어지잖아. y값이. 그러면 그 그래프의 개형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거라고. 그대로. 근데 얘가 0에서 1로 갈 때 0에서 2로 갈 때 구간과 2에서 0으로 떨어질 때 구간이 절반씩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절반씩 따라가니까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이 그래프가 0에서 2, 3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다면 얘도 여기가 3분의 2가 되면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비율 따라가는 거니까. 얘가 정중앙에서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2대 1의 비율로 2일 때 올라가고 이 비율상 1일 때 떨어지니까 0에서 1까지를 3으로 나눈 3분의 2일 때 올라가고 3분의 1일 때 떨어지겠지. 요런 거. 레연아 이거 못 풀면 죽어 너. 자다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결론은 얘의 정의역이 얘의 정의역이고 얘의 치역이 얘의 치역이야. 됐지? 자, 그럴 때 걔네들을 이어주는 역할이 얘의 치역이자 얘의 정의역이지.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얘의 정의역을 0에서 1까지 잡았어. 0에서 2까지 잡는 건 말도 안 되지. 식이 다른데. 그러니까 0에서 1을 정의역 첫 번째로 잡았어. 0에서 1까지만 그려보자. 라고 하고, 자, 그럼 0에서 1까지 얘의 치역, 얘의 y, 그냥 치역 말 귀찮으니까 xy라 할게. 얘의 x값이 0에서 1로 갈 때 y값이 어떻게 됐어? 0에서 2로 올라가고 있지.
그럼 그 0에서 2로 올라간다는 얘의 y값이 얘한테는 x값이 되지. 그래서 x가 0에서 2로 할 때 y가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딱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0에서 2로 올라가고 절반은 2에서 0으로 떨어지지. 이 그래프 그 자체가 여기 0에서 1까지라는 정의역 안에서 딱 절반 나눠서 0에서 2 찍고 2에서 1, 0 떨어지고 그대로 따라간다고. 그대로. 그러면 이제 두 번째면 하면 되겠지. 여기는 2분의 1일 거고 절반이니까. 자, 다음 두 번째 정의역. 1에서 2로 적겠지. 자, 1에서 2까지의 정의역. 얘한테 1에서 2까지 잡았고. 자, 얘가 x가 1에서 2로 갈 때 y값 어떻게 되겠어? 2에서 0으로 떨어지지. 그럼 2에서 0으로 간다는 y값이 얘한테 x값이 되지. 2에서 0으로 가고 있어. x가 2에서 0으로 갈 때 y값 어떻게 되고 있어? 이 방향으로 읽어주면 되겠지. 2에서 0으로 갈 때 y값 어떻게 됐어? 0에서 절반 나눠서 0에서 2 찍고 2에서 0 찍지. 이 그래프가 고스란히 여기에 또 적용이 되겠지. 여기 절반, 비율상 절반이니까 2분의 3일 거고. 맞나? 아까 우리 그랬던 그래프 기억나? 식으로? 똑같이 나오지. 그래서 정답이야.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이야. 이렇게 풀어야 돼. 애지간한 문제는. 그래야 빨라. 요거 이해하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 자, 조금 다른 예도 한번 보여줄게. 뭐 해볼까? 자, 넘겨서 4번 한번 보자. 얘들아, 좀 쉬는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요거까지 하나만 더 해볼게. 얘기한 김에. (4번) 보자. 자, fx랑 gx가 저렇게 생겼는데 g합성 f의 개형을 그려보래. 그러면 f가 첫 번째 함수고 g가 두 번째 함수니까 써있는 순서대로 그려놓고 f는 이렇게 생겨 먹었고 그럼 gx가 이렇게 생겼네. 자, 이때 G합성 F를 구하시오. 자, 얘들아. 이제 내가 하는 말 바로바로 이해되면 돼. 였다가는 fx의 정의역과 gx의 치역을 표현해야 돼. 맞나? 자, fx의 정의역 어디부터 어디까지 잡을래? 맨 처음? 당연히 0부터 2분의 3까지지. 자, x가 0부터 2분의 3까지를 정의역으로 첫 번째 정의역으로 잡았어. x가 0에서 2분의 3으로 갈 때 y값 어떻게 되고 있어? 0에서 3으로 증가하고 있지. 그럼 그 0에서 3으로 간다는 게 얘한테 치역이지. 얘한테 정의역이지. 그럼 얘가 x가 0에서 3으로 갈 때,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릴 때, 이 방향으로 그릴 때 y값 어떻게 되어 있어? y값 비율상 1의 비율은 0에서 2로 올라가고 비율상 2의 비율은 2에서 3으로 올라가지. 이 그래프 이 모양 그대로. 근데 이게 이쪽이 뚱뚱하고 이쪽이 얄쌍한 게 아니라 이쪽이 얄쌍하고 이쪽이 넓게 올라가고 있지. 1대 2의 비율로. 그러면 조금 더 넓게 그리자. 그럼 얘도 1대 2의 비율로 이따가 여기는 찾으면 되는 거고 1대 2의 비율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0에서 2까지 올라가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2에서 3까지 올라가게 그리면 된다고. 그럼 여기는 찾으면 되지. 몇이냐? 얘를 3으로 나누면 되겠지. 2분의 1이네. 그러면 1대2 비율 맞네. 그치? 이렇게 하면 돼. 자, 다음 두 번째 정의역.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분의 3부터 3까지. 보이니? 얘들아?
자, 2분의 3부터 3까지. 자, x가 2분의 3부터 3까지일 때 y값 어떻게 되고 있어? 3에서 0으로 떨어지지. 그럼 그 3에서 0으로 간다는 게 얘한테 정의역이지. 그럼 이때는 이 방향으로 봐야 되지. 그래프가 요렇게 가고 있다라고 봐야 돼. 그럼 3에서 0으로 갈 때 y값 어떻게 되고 있어? 2대 1의 비율로, 오케이? 거꾸로 역방향이니까 2대 1의 비율로, 이 비율상 2일 때는 3에서 2로 떨어지고 1의 비율에서 2에서 0으로 떨어지지. 그러니까 여기를 이번엔 2대 1로 쪼개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2에서 0으로 떨어지지. 그래서 굳이 여기 좌표를 잡자면 2분의 5겠네. 이해됐어? 그래서 답이 1번이야. 되니? 이해돼, 얘들아? 이게 합성수 그래프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만 하고 쉬자. 그 다음 페이지 5번 너희가 해봐. 5번 그려봐. 지금 요 방법이 이해가 진짜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다 라고 하면 방법이 없어. 식 만들어야지 뭐. 근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식 먼저 했거든. 한번 귀찮아 보라고. 하기 싫잖아. 근데 대부분의 책들을 보면 알겠지만 이 합성원소 그래프 해설을 보면 거의 다 식 만들어서 풀어. 근데 너무 귀찮기도 하고 고려해야 될 게 좀 많거든. 아까 봐서 알겠지만.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이렇게 손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너희가 터득을 해서 익숙해지면 합성원소 그래프 되게 꿀 문제가 돼. 남들은 되게 힘들게 식 일일이 다 세워서 푸는 거. 정의역의 범위를 잡은 뒤에 정의역의 범위를 잡는 방법은 그래프의 특이성을 보면 되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잡을지를 보고, 그래서 정의역을 잡아서 y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 y값을 두 번째 함수의 정의역으로 잡았을 때 y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그거를 올바른 범위 안에다가 똑같이 방향성 맞춰서 똑같이 그려주면 돼. 그게 다야. 그 답까지 구할 수 있으면 한번 구해보자.
잘 못하네? 아직 어렵구나. 너 이 정도면 다 이해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F합성 G니까 G를 먼저 그리는 게 눈에 보기 편하겠다. 첫 번째 정의역 0부터 1까지. 이때 gx의 치역은 0에서 3까지. 그러면 그 0에서 3까지가 fx의 정의역이 돼서 0에서 3까지, 0에서 3까지 y값은 3에서 0으로 일직선으로 떨어지지. 다음 두 번째 정의역 1에서 2까지. 1에서 2일 때 y값은 3 유지지. 그냥 3. 그럼 얘한테도 그냥 3. 그러니까 y값은 0. 다음 2에서 3까지, 정의역 2에서 3까지일 때 y값은 3에서 2로 떨어지고 있지. 그럼 얘가 3에서 2로 갈 때 y값 어떻게 되고 있어? 3에서 2로 갈 때 y값은 0에서 1로 가고 있지. 0에서 1로 올라가면 되겠네. 마지막 정의역 3에서 4까지일 때 3에서 4일 때 y값 어떻게 돼? 2에서 4로 올라가지? 그럼 2에서 4로 간다는 게 2에서 4로 간다는 게 정의역. 그럼 정의 x가 2에서 4라고 할 때 y값 어떻게 되고 있어? 딱 절반을 찍어서 1에서 0 찍고 0에서 4로 가지. 1에서 절반 나눠서 0 찍고 4로 올라가지. 정답. 그래서 뭐 넓이 구하는 건 뭐 그냥 넓이 구하면 되겠지. 그리스 있겠니? 그래서 답은 4분의 13. 지금 이 그래프가 가장 변동성이 좀 큰데 지금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물어봐. 왜 여기 이렇게 하는지, 뭐가 됐든. 이거 꼭 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 다들 이해돼? 넌 잤잖아. 안 했어요. 내가 봤는데. 흰자밖에 없구만.